2026년 2월 18일. 오늘 날짜를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숫자, 삼성전자 18만 원이 마침내 현실이 된 날이니까요.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도가, 아니,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의 지도가 오늘부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피냄새 진동하는 복수극의 서막이죠. 시가총액 1,0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도 훨씬 거대한 자본이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 집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왜 한밤중에 급하게 전용기를 돌려 수원으로 날아왔을까요? 그 오만하던 TSMC가 왜 고객사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삼성이 지난 10년의 굴욕을 견디며 갈고 닦은 비밀 병기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댐이 무너졌습니다. 대만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가 고여있던 전 세계의 돈과 기술이 댐의 균열을 타고 다시 한반도로 거세게 역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류하는 댐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영원히 고립될지도 모릅니다. 18만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도대체 5만 전자의 지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30만 전자를 향한 마지막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부의 이동에 올라타는 가장 확실한 티켓이 될 테니까요. 시계를 잠시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 우리는 지옥을 봤습니다. 5만 전자, 기억하기도 싫은 그 처참했던 숫자 말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삼성의 위기, TSMC 추격 불가, HBM 참패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죠. 주식창을 열 때마다 파란불이 켜져 있고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며 밤잠 설친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끝났다. AI 시대의 패배자다. 외국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우리는 패배감에 젖어 손절 버튼 앞에서 망설여야만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져 바닥만 보고 있을 때 저 거대한 성벽 너머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절대무적. 시장이 TSMC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점유율 60%의 철옹성,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 같았죠.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제국의 몰락은 언제나 내부의 오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2나노 공정시대로 접어들면서 칩 하나를 설계하는 비용만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건 도박판이 벌어진 셈이죠. 그런데 TSMC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웨이퍼 한 장 가격이 소나타 한 대 값인 3만 달러를 돌파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와 퀄컴조차 이건 상생이 아니라 사육이다 라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니까요. 고객을 볼모로 잡은 그들의 배짱 영업, 과연 언제까지 통할 거라 믿었을까요? 바로 그 틈새에서 거대 고객사들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차라리 해결하기 쉽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약점은 물리적인 곳에서 터져 나왔으니까요. 혹시 블랙아웃의 공포를 아십니까? 대만은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가 모자랍니다.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할 최첨단 AI 반도체 공장이 전력 부족으로 멈출 위기라니요. 이건 수조 원이 증발하는 재앙입니다. 게다가 칩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발열은 기존 핀팻 기술로는 도저히 제어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뜨거워진 칩곽으로 불안한 전력망. 마치 화라산 위에 지은 공장처럼 위태로운 TSMC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공포에 질린 빅테크 기업들은 다급하게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전쟁 위험 없고
전기가 풍부하며 이 미친 발열을 잡을 기술을 가진 유일한 대안은 없는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삼성의 뒷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비밀 병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왜 굳이 3나노에서 검증되지 않은 GAA 기술을 도입해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이죠. 수율은 바닥을 기었고 불량품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존의 핀팩 기술을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물이 흐르는 통로를 위, 좌, 우 3면에서만 막아주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아랫부분으로 전기가 줄줄 새어나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삼성의 GAA 하지만이다. 이름 그대로 전류가 흐르는 사면을 완벽하게 감싸주어 통제합니다. TSMC가 이제야 부랴부랴 2나노에서 이 기술을 흉내내려 할 때 삼성은 이미 시행착오를 끝내고 수율 60%라는 기적의 숫자를 찍어버렸습니다. 전력 효율 30% 향상, 성능 20% 증가. 이 압도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퀄컴의 CEO가 왜 급하게 삼성 파운드리로 복귀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파운드리가 살아나니 이번엔 HBM이 불을 뿜습니다. SK 하이닉스에게 뺏겼던 왕좌를 단숨에 탈환한 비결,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HBM4부터는 메모리 밑단에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듭니다. 로직 다이를 만들려면 TSMC 같은 파운드리 공장에 웨이퍼를 보내야 하고 그걸 다시 받아서 패키징 공장으로 또 보내야 합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시간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하지만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한 지붕 아래 다 있는 기업입니다. 설계도만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램 만들고 로직 받고 포장까지 해서 한 번에 드립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납기일은 절반으로 줄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싼데 성능은 최신 4나노 공정으로 뽑아줍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기술 격차?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지격차?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돈으로 환산될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해커? 아닙니다. 바로 매달 수천억 원씩 청구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삼성의 6세대 HBM4는 여기서 경쟁자들을 압살해버렸습니다. 속도는 11.7GBps로 도로를 2배 넓혔는데 전력 소모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건 마치 스포츠카가 경차보다 기름을 덜 먹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데이터 센터 센터장들이 삼성 제품을 안 쓰고 배기겠습니까? 그들이 삼성에 줄을 서는 건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당장 내야 할 전기세 고지서가 반토막 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칩과 칩 사이에 범프라는 작은 납땜볼을 넣어서 연결했습니다. 일종의 접착제죠. 이게 두꺼워지면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납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접착제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구리를 칩 표면에 직접 노출시켜서 위아래 칩을 피부 이식하듯이 완전히 한 몸으로 붙여버린 겁니다. 16단, 20단까지 층층이 쌓아 올려도 마치 하나의 칩처럼 작동합니다. 경쟁사들이 범프 크기를 줄이려고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을 때 삼성은 범프 자체를 없애는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만 좋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승부는 총알, 즉 현금에서 갈립니다. 2025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공개된 삼성의 금고에는 충격적인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순현금 10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이 빚 한 푼 없는 순수 현찰로 꽉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위해 빚을 내고 회사채를 발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맬 때 삼성은 팔짱을 끼고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100조 원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닙니다. 시장을 집어삼킬 사냥자금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알짜 로봇 기업은 이미 삼성의 품에 안겼고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현금 부자는 더 강해집니다. 헐값에 나온 매물들을 줍기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삼성의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을 다시 계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막대한 현금이 M&A라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주가는 또 한 번 폭발할 테니까요. 승자는 혼자 남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반도체 역사는 언제나 잔혹한 치킨 게임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게임의 패배자가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반도체 제국이었던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추격하려 했지만 기술 격차는커녕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링 위에서 수건을 던진 거죠. 남은 건 중국과 SK 하이닉스뿐인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메모리는 미국의 강력한 규제라는 철창에 갇혀 질식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기술은 훌륭하지만 부채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를 갚으며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를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막대한 현금을 진 자가 기술을 지키고 그 기술이 다시 더 큰 자본을 빨아들이는 승자 독식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는 이 순간 삼성은 무주공산이 된 시장을 독차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0만 전자일까요? 이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철저한 숫자 노름의 결과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BER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TSMC와 엔비디아는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BER 30배, 40배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여전히 10배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년 저평가 우량주 딱지를 떼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단순한 부품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AI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전 세계에 삼성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유일무이한 토탈 솔루션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리레이팅이라 부릅니다. 시장의 평가 기준이 바뀌면 주가는 실적을 뛰어넘어 폭발합니다. 지금의 18만 원은 거품이 아니라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월가 보고서들이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이제야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려봤기 때문입니다. 긴 겨울이었습니다. 오만전자의 수모를 겪으며 주변의 조롱을 견디며 묵묵히 이 주식을 지켜온 주주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18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포에 팔고 떠난 자들은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지만 공포를 매수한 여러분은 승자의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의 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류하는 댐의 수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니까요.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라고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1천조 역습 시나리오를 전해드렸습니다.